관망세, 눈치 보기,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변수, 특히나 CPI 발표 앞두고 뭐 관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순환매 돌고 있긴 한데 내가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는 거 구경이나 하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떤지 일단 밤사이 뉴욕 증시를 봐도 전체적으로 좀 혼조를 보였었죠? 일단 혼조도 혼조였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지난 2, 3주 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면서 그리고 지난 2, 3주 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애플이나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반등을 한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라일릴리, 그리고는 메타, 그리고는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낙폭이 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흔들리면서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고점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뭘 사야 되냐 차익 실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나마 저렴한 애플이나 구글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기도 하고 비트코인으로 이제 수급이 넘어가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시외에 장을 마치고 난 뒤에 실적 발표한 오라클이 또 한 번 AI 관련된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해주면서 지금 시외에서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그리고는 어제 빠졌던 종목들이 이제 메타까지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AI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불신 손실 아닙니까? 불신 지옥이 아니고 이제 불신 손실. 믿으면은 천당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수익 아닙니까?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경쟁자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네. 여전히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따 저희가 뭐 국장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이게 뭐 네. 1세대 반도체니 2세대 반도체니 뭐 세대별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라는 이 부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AI 반도체의 플랫폼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술의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양을 맞출 수 있는 그리고는 많은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반도체는 결국 엔비디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엔비디아와 TSMC가 아주 공고한 벽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에 하이닉스가 포함돼 있다라는 점에서 네. 여전히 우리나라도 여기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는 아직까지는 믿어야 한다.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연 이틀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항상 이야기하지만 올라간 것에 비해서 이 정도 조정은 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고요. 오늘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요. 네. 이걸 보면 이게 쏠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지 뭐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시장의 최근 모습을 보시면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일단 뭐 반도체를 축으로 하나, 그 다음에 주주환원을 축으로 하나 정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일부 섹터 중에서 굉장히 강한 몇 가지 섹터들이 이미 시장 내에서 바이오까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순환이 들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또 시장에 약간 주춤할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특징이 전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나 저점을 향해서 지수와 상관없이 하락했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엔터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어저께 대거 반등하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고 반도체 종목이 다시 움직이니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네. 결국 이번 주에 우리도 만기, 미국도 만기, 그다음에 뭐 저녁에 발표될 뭐 CPI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의 좀 휴식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휴식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 과열되면 오히려 반대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열기를 식혀주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이 예상외로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예상도 가능하니까 물론 여기에 언제 올라탈 거냐는 각자 판단의 몫이겠지만 시장을 보는 큰 틀에서는 지금 이 진행되는 상승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휴식을 주면서 주도주가 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뭐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다만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실적이 개선되거나 전체적으로 뭐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주도주에 올라타고 있지 않다면 나머지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잘 끊어내는 전략도 순환매에 편승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억 비트 돌파를 했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없지만 비트박스는 좀 할 줄 압니다. 북치기 박치. 예, 이거라도 해야죠. 비트코인이 없는데. 자, 비트코인의 왜요? 네? 끝모르는 질주 한숨을 그렇게 깊게 쉬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 쉬세요. 예, 한심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속으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에 들어갔나요? 다 들어갔어요. 저 죄송합니다. 귀도 있잖아요. 귀가 네. 심지어 2개나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고요. 다니엘 교수님, 네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 혹은 이제 코인 관련주로 좀 돌아서 우회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2021년도 11월 고가가 68,000달러, 지금 네. 현재가가 72,255달러. 역사상 신고가 개시를 좀 했기 때문에 4월에 반감기 그리고 최근에 ETF 현물 유입액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4월에 반감기 현재 일별 채굴량이 900개인데 4월 이후로 절반 수준인 450개로 좀 채굴량이 좀 감소되고 여기에 기초자산 편입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ETF 현물 유입액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상승을 좀 주도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에 대한 이 추격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짧게 대응은 좀 가능하겠지만 좀 길게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오늘 4%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두나무 가상화폐 관련 흐름들 4%에서 보합권 수준 안에서의 흐름들 좀 유지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두나무 관련주들의 이 흐름들이 좀 좋았던 이유들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현금 배당액을 좀 더 늘리겠다는 어떤 이슈 그리고 두나무가 올해 이 미국 증시의 상장 기대감 여기 관련된 모멘텀들 안에서에 대한 수급이 지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데 저는 가상화폐라는 어떤 단서 안에서 관련주를 좀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 해당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투자 지분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 토스뱅크라든가 야놀자 이런 어떤 지분 투자 이후에 향후에 관련한 IPO 일정들이 좀 수립되고 관련된 일정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시점 안에서는 관련주 안에서 흐름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정도는 조정 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코인 관련주 우리나라에는 일단 비트코인 ETF를 직접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그쵸. 그 부분에 있어서 코인 관련주를 좀 많이 언급을 하시고 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제 우리가 가상 계좌가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코인 거래소에 계좌를 터서 이제 지갑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인 관련돼 가지고 내가 마인드를 좀 많이 바꿨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코인 관련된 규제를 안 할 거다. 포퓰리즘 아닙니까? 코인이 일단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 투자하신 분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네.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주식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네.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그러한 발언을 어찌 보면은 선빵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미 썼잖아요. 네. 선제 공격을 한 것인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미국 투자자 혹은 미국에 있는 개인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총선, 그러니까 대선 시즌이 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쉽사리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감기를 넘어서 올해 11월까지도 비트코인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인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관련주들 역시도 우리가 뭔가 장이 재미가 없을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의 거래 대금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는 코인 시장 거래 대금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 또 MZ들 혹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테마주도 많이 하지만 네. 코인도 직접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인 관련돼서는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트렌드를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M2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재밌는 것은 미국의 그 단기 국채 프로그램이 이제 11일로 종료가 됐는데 그 위에 어떻게 이제 이 옐런 장관이 전체적인 유동성을 조절할 것인지와 더불어서 흥미로운 것은 지난 연말부터 개인들의 신용, 미국 개인들의 신용이 대거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신용이 과연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사서 증가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개인들의 이 신용 증가는 어디에서 왔는가? 최근에 주식 급등과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급등에서 같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세력은 정부하고 연준도 있겠지만
이렇게 개인들의 신용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일부 이쪽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이런 유동성의 총량 자체도 단기 변동성의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섹터를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증권주가 강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이 7% 강세, 뭐 하나투자증권은 당연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죠. 뭐 NH투자증권은 지금 보니까 이제 자사주 관련한 또 내용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화학업종의 섹터 상승률만 0.7%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화학주 하면은 저는 항상 김종효 교수님이 생각이 나거든요. 화학주 오늘 왜 오르는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개별 종목의 상승세보다 업종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최근에 흘러나오고 있는 뉴스 그 회사에서는 다 부정하거나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답하고 있지만 네.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이라고 하는 뉴스 회사가 전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산 매각이라는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으로 가는 그 수요 자체가 없다 보니까 또 중국의 로컬 수요가 빠르게 로컬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팔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 롯데케미칼 하면 뭐 말레이시아 사고, 미국에서도 사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크래커 투자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가 지금 이게 오히려 적자로 다가오니까 지금 LC타이탄을 뭐 팔겠다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LG화학도 지금 여수 산단을 팔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꽤 됐죠. 그러면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포인트는 이들이 이제 비용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내기 어려워졌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가격에 팔 것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조 5천억에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천억에 팔면 손해니까 더 악재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 현금이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털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화학업종의 개별 종목의 상승보다는 큰 폭의 구조조정이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해외 법인의 판매라든지 국내 공장의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이들의 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오늘 뭐 특징적인 sek터 중에서 우리 또 김장렬 교수님께서 네네. 열심히 오시면서 시장 보셨을 텐데 어떤 섹터나 종목이 움직이는지 아무래도 보셨습니까? 2차 전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2차 전지 쪽이 좀 계속 강세를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전고체 중심으로 가다가 삼성 SDI 필두로 해가지고 또 소재주, 장비주 골고루 가다가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올라와서 그렇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네. 요 전반적으로 가는 건 아마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이 약간 쉬면서 거기서 이제 트레이딩 기회를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직은 뭐 저 전기차 뭐 미국의 판매 증가율이 낮아진 거는 근본적으로 있는데 네. 그래도 많은 악재가 반영돼 있다는 공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SDI 같은 경우는 강한 거는 리포트가 나와서 그러는데 SDI는 원래 셀 업체잖아요. 그쵸. 셀 말고도 얘네들도 양극재를 스스로 갖고 있기도 하고 에코프로 BM하고 같이 조인트한 것도 있어서 숨어져 있는 양극재라든지 다른 그 밸류까지 밸류에 대한 그 인식이 강해지면서 그럼 양극재 업체들도 어느 정도 밸류는 이제 바닥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약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분위기가 반도체에서 away from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약간 순환매적인 것도 가미해서 네. 2차 전지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증권주 아까 잠깐 나와서 네네. 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증권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어제자로 조금 외신에서 뉴스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증권업 몇몇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락 이제 강등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오르네요? 아니 지금 어제 거기에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썰로 돌고 풍문으로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은행까지는 번지지 않겠으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일단 4월에 부동산 PF가 어떻게 되는가 총선 이후에 PF 이슈까지는 조금 챙겨보시고 난 뒤에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코인 테마를 타고 좀 움직이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네. 아마 뭐 배당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은 참고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고요. 이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섹터별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으로 시장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 삼성 SDI 주목.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2차 전지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종혁 고수는 반도체 인프라, 전공전도 간다. 변영인 고수는 바이오주, 4월 일정 모멘텀에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다뤘던 섹터 외의 관심 섹터를 바이오주로 꼽아주신 겁니다. 테이블 고수는 일정이 너무 많아요. 이번 주는 좀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이어서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